안녕하세요. 지식을 공유하고 키워나가는 지식 나눔터입니다. 본 유튜브 채널에서는 논문하고 그리고 IT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식을 또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 그래도 한 2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또 블로그를 구독해 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중반을 지나가는 시점에서 조금 분위기도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부분은 파워포인트의 기능 중에서 모핑 기능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작성되고 있는 동영상 강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은 제 블로그에서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이 필요하시면 블로그를 참조해 주셔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본 강좌는 모핑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핑을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시라고 하면 이번 강좌는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본 강좌의 대상은 모핑은 해보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을 한 거고요. 자, 그분들에게 어떤 패턴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파워포인트가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는 기존에는 윈도우 버전만 좀 사용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윈도우 버전이나 맥용 버전, 특히 맥북이나 이런 데서도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디자인은 바로 맥용 파워포인트이고요. 맥북하고 윈도우하고의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단축키를 사용하실 때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키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맥북에서는 커맨드 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애니메이션 탭에 있는 요 메뉴가 윈도우 버전하고 맥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핑 효과가 있는 전환 탭의 기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이나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모핑을 하려면 바로 이 전환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페이지가 있고 전환될 페이지가 있어야 되겠죠. 모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핑은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환의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지가 나타낼 때 어떤 효과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전환 효과를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에다가 전환 효과를 넣어주는데 그 전환 효과 중에서 바로 이 모핑 효과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모핑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핑 같은 경우는 장면이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장면을 자동으로 페이지를 넘어가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이 전환 탭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이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가 있고 여기에는 뭐 모핑 효과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는 모핑 효과를 적용하고 만약에 이게 모핑 효과가 자연스럽게 하려면 페이지를 여러 개를 사용해서 장면을 만들어 주는데요. 그러면 중간 단계의 장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후 탭을 이용해서 만드신다라는 것, 요 부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핑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래 페이지가 있고 두 번째는 클릭했을 때 장면이 전환되는 여러 개의 페이지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핑을 만들 때 우선 첫 번째 페이지부터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위치가 변환되는 것입니다. 즉, 왼쪽에 있는 도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뭐 반대인 경우도 들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가
아이콘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양한 형태의 아이콘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아이콘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오리 모양이 있죠? 자, 오리 모양을 클릭해서 삽입, 즉 추가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리가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와 같이 확대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오리가 이동하도록 하려면 이 상태에서 장면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슬라이드에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컨트롤 D키를 눌러 주시면 되겠고, 맥북에서는 커맨드 D키를 눌러서 장면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장면에 있는 이 오리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보내고 싶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모핑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전환 탭을 클릭하고 모핑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슬라이드 쇼를 해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 현재 슬라이드부터 재생을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지정된 위치로 이동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핑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바로 시작 위치와 끝 지점을 만들어서 위치를 이동하도록 해주는 이런 형태,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크기를 바꿔주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해보고 이 오리를 다시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C겠지만 맥북에서는 커맨드 C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리를 가운데다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자, Shift 컨트롤 키를 누르고 조절해 주시면 이와 같이 가운데 지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 D키 또는 커맨드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주면 되겠죠. 자, 슬라이드를 복제하고, 자, 두 번째 장면도 Shift 컨트롤 이용해서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장면에다가 전환 탭에서 모핑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슬라이드 쇼 현재부터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크기가 조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다시 원래 크기로 줄이기를 원한다면 요 원래 크기가 있는 슬라이드를 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복제를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다 배치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전환해서 모핑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슬라이드 쇼 현재부터 재생하고 클릭하면 커지고 다시 클릭하면 작아지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자동으로 진행하려면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에다 전환, 그리고 이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 현재부터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핑의 장면 전환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하고, 자, 다시 한번 이 오리를 한번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해주고, 자, 조금 크기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복제합니다. 슬라이드를 복제하고 이 그래픽 형식, 윈도우에서는 도형 서식입니다. 색깔을 바꿔주고요. 또 다시 복제를 해주고 도형 서식에서 색깔을 바꿔주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색깔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색깔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거는 전환 효과를 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를 이와 같이 모두 선택해 주시고 전환 탭에서 모핑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클릭하지 않고 자동으로 넘기려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선택해 주시고 이유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 그리고 현재 슬라이드부터 재생을 하고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럼 색깔이 여러분들이 지정한 색깔로 이와 같이 자동으로 단계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핑이라고 하는 게 막연히 막 보기에 어려워 보이지만 이러한 간단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양을 회전하는 기능입니다. 자,
삽입해서 아이콘을 추가하고요. 자, 아이콘에서 여기서 비행기 모양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주고 Shift 컨트롤로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비행기를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에서는 약간의 좀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냥 한번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복제하고, 자,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이제 회전해서 아래쪽으로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환 탭에서 모핑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 현재 슬라이드부터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자, 우리는 비행기를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싶은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중간 단계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자, 여기 기존에 있는 건 삭제해 주시고요. 자,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해 주시고, 자, 비행기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15도 각도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를 더 복제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다시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복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Shift 키를 눌러서 회전을 해주고, 이거 복제를 하고, 마지막으로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회전하는 장면이 중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선택해 주시고요. 전환 탭에서 모핑을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거를 제외하고 맨 마지막과 첫 번째를 제외하고 중간 거를 선택해 주시고 자동으로 전환되도록 체크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한번 슬라이드 쇼를 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현재 슬라이드부터 재생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당 도형이 회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모핑 기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든지 중간에 뭔가 또 자연스럽게 어떤 액션을 취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중간 단계를 그 사이에다가 만들어 주시면은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패턴으로서 투명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을 선택해서 아이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에서 여기에 적절한 아이콘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삽입을 선택해 주고요. 자, 이와 같이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에 대한 색깔을 한번 이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복제를 해서 두 번째 장면을 만들고 이 아이콘이 투명한 상태에서 나타났다가 다시 투명해지는 이런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점은 투명이죠. 그래서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래픽 형식, 도형 서식입니다. 도형 서식을 클릭해서 그래픽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른 채우기 색에서 투명도는 100%, 불투명도는 0%로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복제를 해서 맨 마지막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사이에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선택해 주시고 전환 탭을 클릭합니다. 모핑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슬라이드부터,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나타나고 다시 클릭하게 되면 사라지는 이런 효과를 모핑 기능을 이용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투명도 상태를 적용을 하는데 중간에 뭔가 반투명한 상태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자, 이럴 때는 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복제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 형식에서 채우기, 다른 채우기 색에서 반투명한 정도를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전환, 모핑을 적용하고,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를 하고 현재 슬라이드부터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나타났다가 점점 진해지고
다시 흐려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핑 효과를 적용하실 때 중간 단계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패턴으로서는 모양을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별 모양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와 같이 별을 클릭하고 별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을 배치하고 도형의 색깔도 적절한 색으로 이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도형에는 이런 노란색 조절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양 조절점인데요. 자,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모핑 시 형태를 바뀌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복제를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양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복제를 해주고 모양 조절점을 이용해서 자, 이번에는 이런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복제해주고 자, 마지막으로는 다시 이런 뚱뚱한 형태의 별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를 제외한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전환 탭에서 모핑을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슬라이드부터 재생을 하면 자, 지금 별 모양이죠?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클릭을 하면 모양이 바뀌게 되죠? 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뚱뚱한 별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에서 모핑 기능을 적용할 때 기본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작 위치에서 끝 지점으로 위치를 변환하는 것, 그리고 크기 변환, 색상 변환과 회전, 그리고 투명도, 그리고 이 모양 조절점을 이용해서 형태를 바꾸는 이러한 패턴들이 있고요. 이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나열하고 전환 탭에서 모핑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에 어떤 내용으로 조금 더 보완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움직이는 효과가 더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패턴을 좀 이해해 두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런 패턴들을 좀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패턴들을 더 확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제 블로그에도 좀 공지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를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